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취미 중 하나가 오디오북을 듣는 건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한 해 동안 오디오북으로 몇 권을 들었나 계산을 해봤더니 22권 정도 듣고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죠. 사실 오디오북만으로도 꽤 많은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좋은 그런 소설을 몇 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좋은 소설이 따로 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하거나 또 깊이 있는 책은 좀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귀로만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생각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엇보다 운전이나 설거지 등 다른 일을 하는 동안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쉬운 책이 적절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문학보다는 문학 작품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귀로만 듣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어야 지루하지 않게 오래 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작품들은 여러 성우들이 나와서 연기도 실제로 하고 또 심지어는 효과음 같은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 즉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는 문학 작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윌라와 밀리의 서재를 각각 나눠서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밀리의 서재 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추천하는 작품은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 시리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작품으로 전 세계 18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으로 듣기는 참 좋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찾아주게 되는데, 그분은 서울 청파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고는 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운데 만나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옴니버스식으로 풀어가요. 그런데 이 독고 씨는 알코올성 치매로 자기가 누군지 그리고 뭘 하던 사람인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가 말도 행동도 어딘가 어눌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오히려 편의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줍니다. 뭐 대강 이런 스토리인데 정말 쉽게 읽히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편의점과 독고 씨를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굉장히 잘 읽힙니다. 그리고 성우들의 연기도 아주 잘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편의점 문을 열 때 이 땡그랑 하는 소리까지 나오는데요. 효과음도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마치 드라마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의 대히트로 후속작인 불편한 편의점 2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오디오북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왕 듣는 김에 두 권의 시리즈를 다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작품은 보니 가머스의 레슨 인 케미스트리입니다. 이 책은 1950년대 미국에 여성 화학자가 살았다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그대로 이야기로 담아낸 책이에요. 당시 여자들은 보통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세상이었고, 임금 노동자라고 해도 사무보조원이나 행정직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주인공인 엘리자베스 조트 역시 이러한 사회의 편견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정말 다행히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봐준 동료를 만나고 화학자로서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데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책은 보니 가머스라고 하는 작가의 데뷔작인데요. 무려 64세에 첫 소설을 내게 되었고, 이렇게 책을 내기까지 출판사로부터 무려 9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자의 굉장히 용감한 도전이었고, 그 결과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합니다. 아마존, 뉴욕타임스, 선데이 타임스 1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다 보니 이 책은 원곡 공개만으로도 35개국의 판권이 계약되었고, 데뷔작으로서 영미권은 사상 최고로 높은 선인세를 받았는데, 무려 출판사 16곳이 경쟁한 결과 200만 달러의 출판권이 계약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25억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출판도 안 한 원고만 보고 계약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죠. 그리고 애플 TV 플러스도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출간 전에 이 레슨 인 케미스트리의 영상화 판권을 계약
계약하고 캡틴 마블의 배우 브리 라슨이 출연에 참여해서 지난 2023년 10월 13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아무튼 이 책 역시 오디오북으로 읽기에 참 좋은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쉽고 재미있고 또 성우들의 연기와 각종 효과음도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니 믿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책은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소녀동지여 적을 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약간 드라마틱하게 읽었는데요. 이 책이 좀 약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2차 대전 당시 가장 처참한 전투를 벌였던 독일과 소련의 전쟁을 담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아이사카 토마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사실 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 중 하나인 일본 사람이 이런 전쟁 소설이자 반전 소설을 쓴다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저자 자신은 전쟁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혐오한다고 하고 무엇보다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 등장하는 500명 이상의 여성 병사들의 증언을 읽고 그것을 모티브로 삼아 전쟁의 비참함을 소설로 표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소련의 여성 저격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책의 주인공 세라피마는 독소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마을을 급습한 독일군에 의해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고향을 잃게 되고 자신도 나치에게 사살되게 되었는데 마침 도착한 저격병 출신의 붉은 군대 지휘관 이리나에게 구출됩니다. 그 후 주인공은 소련의 여성 저격병으로 훈련을 받게 되고 독일군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자신의 엄마를 죽인 독일 저격병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지난 2021년 11월에 일본에서 출간되었는데 마침 2022년 2월 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출간 직후보다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에거서 크리스티상 공모에서 심사위원 전원에게 만점을 받았고 요네자와 호노부 등 유명한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꺾고 2022년 일본 서점대상 1위를 수상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의 책을 통틀어서 유일한 데뷔작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 역시 오디오북으로 읽기 참 좋은 책으로 7명의 성우가 다양한 목소리로 열연을 펼치십니다. 아무래도 젊은 작가의 데뷔작이라 그런지 깊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면이 오디오북으로 읽기에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돈을 주고 책을 사서 각 잡고 앉아서 읽기는 약간 아쉽지만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신다라고 한다면 오가면서 오디오북으로 듣기에는 적절한 그런 책으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밀리의 서재를 통해 들으실 수 있는 오디오북들 중에서 3권을 추천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윌라의 오디오북들 중에서 3권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밝은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